완결 네, 그래서 만들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숲. 이충식 49세 희생자 수 어린 7명, 이보연 45세 희생자 수 매춘부 등 여성 3명, 지출길 66세, 심영수 52세 희생자 수 환자 노인 등 3명 43명 추정, 김경식 35세, 박재준 22세 희생자 수 청소년 3명, 김혜선 29세, 강기환 34세, 김기웅 연령 불명 희생자 수 친모 누이동생 2명 등 19명, 박준호 37세.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런 놈들이 한 곳에 모여있다니. 수용소가 마비라도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황준호 작가님의 인간의 숲입니다. 제가 봤던 한국 웹툰 중에서는 가장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작품입니다. 작품을 보고 있는 저까지도 어느 순간 사이코패스가 되어버릴 것 같은 심리묘사에서 오는 몰입도가 일품인 작품입니다. 무난하고 평범해 보이는 그림체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현실감이 추가되어 사이코패스가 더더욱 무섭게 잘 묘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 드라마가 제작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며 외국에서도 덱스터, 한니발, 마인드헌터, 킬링 이브 등 사이코패스 소재 자체가 충분히 흥행 가능성이 높기에 잘 제작돼서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안나라 수마나라. 당신 마술을 믿습니까? 예쁘다. 네 물방울 무늬 스타킹 말이야. 안나라 수마나라. 하일권 작가님의 안나라 수마나라입니다. 하일권 작가님의 웹툰들은 솔직히 만화가 아니라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해주는 작품들입니다. 그중 안나라 수마나라는 연출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하고 마음을 콕콕 찌르는 대사들에 인생을 다시 곱씹어보면서 감상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2014년도부터 22년까지 대학로에서 연극으로도 만들어졌으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뮤지컬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보고 재미있으셨다면 드라마로 제작된 방과 후 전쟁활동, 목욕의 신, 삼봉이 발소, 3단 합체 김창남 등 하일권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시타를 위하여. 여신 탈해주는 크게 분노의 저주를 남기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여신은 어린 소녀를 선택해 자신의 분실을 섬기기를 명하였고 왕은 3에서 5세 사이에 순수한 어린아이를 뽑아 섬기며 쿠마리라 부르기 시작했다. 하가 작가님의 시타를 위하여입니다. 12화라는 짧은 화수로 완결된 이 작품은 비록 분량은 짧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작품입니다. 연출적인 그리고 스토리적인 강약 조절이 인상 깊었던 작품이었으며 많은 명언들을 인용하여 표현 하나하나가 울림을 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쇽 스튜디오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예정이었으나 클라우드 펀딩 먹튀 사건으로 인해 제작이 무산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애니메이션 다시 제작했으면 좋겠네요. 네 번째, 훌의 자식. 저기 선생님, 작년 1월 16일, 4월 25일, 12월 8일 이게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버지가 출장을 간 날이에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누군가 사라진 날. 김칸비, 황영찬 작가님의 훌의 자식입니다. 진짜로 옆집에서라도 일어날 것 같은 소재에다 얼굴만 봐도 숨막히는 연출에 뉴스에 나올 것만 같은 치밀한 스토리까지 여러 방면으로 정말 잘 만든 스릴러 웹툰입니다. 사실 두 분의 콤비는 훌의 자식보다 스위트홈으로 더 유명할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스위트홈보다 훌의 자식을 더 재밌게 봤었기에 이렇게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스위트홈과 마찬가지로 OTT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소식이 있으며 만약 훌의 자식을 재밌게 보셨다면 비슷한 수저인 이담 작가님의 똑 닮은 딸도 추천해드립니다. 5. 키스우드. 첫째, 곧 무아가 아저씨를 정원사로 고용할 겁니다. 거절하고 그곳을 빠져나오세요. 둘째, 이곳에는 숲의 저주가 강하게 서려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셋째, 빠른 시일 내에 토르레의 강을 건너야 해요. 넷째, 불을 조심하세요. 특히 바라나무 근처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곳을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안성호 작가님의 키스우드입니다. 레벨업과 게이트, 그리고 깽판에 미쳐버린 요즘 판타지와는 다르게 인류 최후의 산림보호구역 공존, 그리고 정체불명의 숲 언덕이라는 신비로운 세계관이 큰 매력인 작품입니다. 작품을 보는 내내 밀도 높은 배경이 눈을 굉장히 만족시켜주며 평화로운 그림체와는 다르게 스토리 또한 박진감이 넘칩니다. 여담으로 단행본이 절판되어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작가님은 재고를 공공도서관에 기부했다고 하며 재밌게 보셨다면 같은 작가님의 노루와 재앙은 미묘한 또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애네등대. 어제와 같은 시간, 참을 자격도, 어제와 같은 길, 깨어있을 자격도 없는, 그리고 어제와 같은 우리, 영원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아니다, 뭔가 하나 달라진 게 있다. 요즘 들어 그 무료함을 달래주는 볼거리가 하나 생겼다. 저 멀리 그것이 보인다. 그 무언가가 조금씩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들으면 재미없으니 우리 내기나 하나 할까요? 그럼 이걸로 하죠. 박시혁은 과연 여기로 돌아올 수 있을지.
강호진, 김규삼, 김선권, 조석 작가님의 애네등대 시리즈입니다. 김선권 작가님의 도망자, 조석 작가님의 버스티드, 강호진 작가님의 더 콜링, 그리고 김규삼 작가님의 눈의 등대로 이루어진 애네등대 시리즈는 하나를 다 보고 다른 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작품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보는 그 당시 같은 시기에 연재되었던 작품들입니다. 연재 순서는 더 콜링, 버스티드, 도망자 순이었지만 버스티드, 더 콜링, 도망자 순으로 하나씩 돌아가면서 보는 게 이해가 더 쉽다는 평이 많으며 눈의 등대는 외전격의 작품이기에 순서 상관없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눈의 등대에서 퀘니스 베르크의 다리 건너기 문제를 가져와 스토리를 기가 막히게 꼬아넣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7번째, 살인자 이응 난감. 누구? 입이 좀 텁텁할 거예요. 크로로포름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네요. 진짜다. 마치 입안에 모래라도 털어넣은 듯하다. 누구야? 누가 보낸 거냐고. 퍽. 왜 이러는 거냐? 이유는 있을 거 아냐? 그렇죠. 그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아저씨, 뭔가 죽어 마땅한 짓 한 적 있지 않나요? 분명 있을 거예요. 노마비 꼬마비 작가님의 살인자 이응 난감입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신기한데 살인자 난감, 살인 장난감, 살인자의 난감, 작품에 공감되는 바에 따라 제목을 다르게 읽을 수 있는 신기한 작품입니다. 귀여워서 미안한 그림체와는 달리 사람이 무차별적으로 죽어가는 무거운 스토리를 다룬 작품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전개에 정말 감탄과 고뇌를 하며 보게 되는 작품입니다. 이끼, 은교 등을 제작한 레츠필름에서 넷플릭스 드라마로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귀여운 그림체에서 오는 맛이 사라지기에 특유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8번째, 슈퍼시크릿. 모닝콜 끄지 말랬지. 얼른 안 일어나? 은호 왔니? 어서 와라. 은호 안녕. 이것도 먹으렴. 아 그만 좀 처먹여. 졸지 말고 다 먹었으면 얼른 가서 씻어. 진짜 밥 먹을 때마다 오버 좀 그만해요. 쟤는 내 친구야. 눈독 들이지 마. 이온 작가님의 슈퍼시크릿입니다. 사건 만화 형식으로 아기자기한 그림체가 특징인 작품으로 인간화가 가능한 몬스터들과의 일상 그리고 로맨스를 그린 작품입니다. 네이버 도전 만화와 베스트 도전 만화를 거쳐 정식 네이버 웹툰으로 승격된 작품으로 네이버 웹툰 완결 작품 별점 순으로 현재 1위인 작품입니다. 달달하면서도 달달한, 보면서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는 그런 작품이며 스튜디오 쉘터에서 제작한 22화 분량의 애니메이션을 라프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애니도 추천드리며 비슷한 학원 일상 로맨스 작품인 별 23샵도 추천해드립니다. 9번째, 연애편지. 소리야, 간단히 자기소개해볼까? 안녕, 사립중에 다녔다며. 원래 이 근처에 살았어? 학교는 진짜 아침에 7시부터 수업하니? 말하기 싫으면 안 돼. 맞아, 얘가 원래 쓸데없는 거 물어보거든. 너희들이 먼저 궁금했잖아. 아무튼 모르는 게 있으면 너보다 물어봐. 훨씬 똑똑한 애가 왜 너한테 물어보냐? 죽을래? 그럼 안녕, 우리 학교에 온 걸 환영해. 이 편지는 내게 이곳을 소개하기 위해 쓰였어. 첫 번째로 우리 반이 있는 본관지도, 두 번째로 우리 반 애들 얼굴이랑 이름 카드야. 내 편지를 더 읽고 싶다면 두 번째 편지를 찾아줘. 두 번째 편지는 819.93학99에 있어. 정호연, 이게 이름일까? 조연아 작가님의 연애편지입니다. 총 18화 완결된 짧은 작품이며 따뜻함이 느껴지는 파스텔톤의 그림체와 루머에서 사용된 누군가의 남긴 흔적을 쫓아간다는 미스터리를 하나씩 해결하며 궁금증이 풀려나가는 스토리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작품들이 유행하는 요즘과는 다르게 마치 지브리가 떠오르는 그림체와 분위기에 더해 18화 깔끔하게 완결되었기에 부담없이 힐링받기 좋은 작품입니다. 2021년에는 네이버 웹툰 체험관에서 방탈출로도 제작이 되었으며 드라마 스위트 홈, 유미의 세포들 등을 만든 스튜디오 N과 스튜디오 리코에서 극장판 형식으로 애니메이션 제작 예정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미의 세포들, 나노리스트, 여신강림도 애니메이션 제작 예정이라고 하네요. 10번째, 호. 얼마 전에 취직을 했다. 그리고 호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호는 울면서 좋다고 했다. 호는 착한 아이고 똘똘하고 사랑스럽고 예쁘다. 눈이 너무 커서 밤에 보면 가끔 깜짝 놀라기도 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이 어려 조금 부담스럽고 장애가 있어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고 가끔 단 걸 너무 많이 먹어 막 배실되기도 하고 황소고집이라 가끔씩 애를 먹이기도 하고 그래서 수틀리면 뒤돌아보고 내 말은 보지도 않지만 나는 호를 사랑한다. 조금 있다가 호 어머니께 허락받으러 간다. 억수씨 작가님의 호입니다. 28살의 김원희와 21살 청각장애인인 호의 결혼하기까지의 내용을 다루는 이 작품은 청각장애인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정말 담담하고 그리고 평범하게 우리의 일상인 것처럼 풀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찬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치라는 유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무스메상 구다사이 때 2인이 이큰다 와라우 라는 글을 한국풍에 맞춰 각색한 작품입니다. 두 주인공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함과 동시에 진행되는 달달한 연애가
가슴이 막막하면서도 따뜻해지는 그런 감정을 주는 작품입니다.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 청각 장애인과 따돌림에 관한 이야기인 목소리의 형태, 말하는 것이 봉인된 소녀의 이야기인 마음이 외치고 싶어해 또 추천드립니다. 11번째, 방백남녀. 자는 척 하지 말고 일어나. 가지가지 하네. 빨리 안 일어나? 일어나라고! 그럼 시작해. 오늘 기상시간은 6시 39분이고 아침에 토익 필수 영단어 30개 외웠습니다. 커말은 외부 데이터마저 마무리했고 셀 서식 부분까지 풀었습니다. 죄송해요. 한국사는 오늘 지하철에서 좀 좋은 바람. 그래도 이제 대동법까지 연습해서 진도는 맞출 수 있습니다. 너 몇 살이지? 몇 살 처음 먹었냐고. 25. 진짜 넌 진짜 답이 없다. 고태호 작가님의 방백남녀입니다. 모든 게 서로 달랐던 두 남녀 민남주와 여주애가 만나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공감해가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일상을 정말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이 나이대에 누구나가 고민해볼 법한 내용을 한 번씩 상기해보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심리 차이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사실 작가가 여자가 아닌 게 싶은 생각이 들고 시점 변화에 따라 이해관계까지 변하게 되는 신기한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목이 가졌던 의미와 마지막의 후기 연출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거기에 같은 작가님의 다음 작품인 당신의 관역도 댓글로 많이 추천해주셔서 현재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작 펀치 드렁 카드도 얼른 봐야겠네요. 12번째, 무한동력. 파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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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직. 용접하는 소리 때문에 깼나 보군. 이거 미안하게 됐구먼. 궁금한가? 저 기계 말야. 저건 무한동력 연구기관이라고 한다네. 한번 돌기 시작하면 영원히 도는 엔진이지. 연료 공급 없이 발전을 한다 이 말이야. 그게 가능한가요? 해보는 거지. 해보는 거야. 될 때까지.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신념과 함께 왠지 모를 쓸쓸함이 묻어났다. 주호민 작가님의 무한동력입니다. 자네는 죽기 전에 못 먹은 밥이 생각나겠는가? 아니면 못 이룬 꿈이 생각나겠는가? 의 대사가 유명한 이 작품은 무한동력을 만드는 중년 아저씨의 하숙집에서 취준생 주인공, 비정규직, 공시생, 사춘기 소년 등이 각자의 꿈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무한동력이라는 비현실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루기 힘든 꿈이라는 소재를 더욱 공감 있게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호민 작가님 작품이기에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그림체이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더욱 친숙해서 작품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더욱 와닿은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웹드라마와 뮤지컬로도 제작된 작품이며 혹시 재미가 있으셨다면 보셨을 것 같지만 신과 함께도 추천드립니다. 13번째, 타이밍 조선. 땡년 땡월 땡일 날씨 맑음. 며칠이 지났을까? 이젠 어느 정도 이곳 생활, 이곳 음식에 익숙해졌다. 뭐 죽으란 법은 없으니까. 오늘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오는 도중에 그만 물독을 깨트리는 사고를 쳤다. 그렇다. 철수 때문이다. 이 녀석 때문에라도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다. 대체 난 전생에 무슨 업보를 지었길래 이 녀석과 엮이게 됐을까? 나 평범한 고등학생 장준재. 나는 지금 조선에 있다. 이윤창 작가님의 타이밍 조선입니다. 방심할 수 없는 작가님의 개그 코드와 나도 모르는 새에 빠져들게 되는 복선과 스토리가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정말 부담 없이 피식피식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완성도 높은 작품을 보고 싶을 때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많은 패러디가 들어가 있는 작품이니 이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큰 재미라고 생각되며 재밌게 보셨다면 같은 작가님의 오즈랜드와 좀비딸도 추천드립니다. 14번째, 노네임드.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들이 미쳤다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갈릴레이도 지동설을 입증하지 못했을 땐 미친놈 취급을 받았으니까. 나는 진정 제정신일까? 내가 미친 거라면 다른 아이들은 정상이란 말인가? 이제 알게 되겠지.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잘못된 건 우리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것을. 문지연 작가님의 노네임드입니다. 사실 그림체와 초반 소재를 보면 그냥 좀 무서운 애들용 학원물인가 싶어 무슨 장르인지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SF가 정말 크게 가미된 판타지 스릴러 작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그림체였다면 훨씬 유명했을 거라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며 작중에 깔린 수많은 떡밥들과 복선들이 화수를 거듭해가며 커지는 스케일과 함께 회수되는, 그리고 인상 깊은 결말이 일품인 작품입니다.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 같은 작가님의 현재 연재작인 꿈의 기업, 그리고 비슷한 소재가 사용된 데카당스도 추천드립니다. 15번째, 오민혁 단편섭. 아이고 못 당하겠네.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음번에 또 두자. 그만 은퇴하시죠. 내 소중한 즐거움인데 그럴 순 없지. 몇 번을 둬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난 이기는 것보단 재미있게 뒀으면 그걸로 만족한다. 딱 패배자들이 입에 담기 좋은 변명이군요. 그러고도 프로기사입니까? 한심하군요. 박한수 구단의 일침 깊게 새겨 듣겠소이다. 한수야, 너가 뭐라 해도 나는 너랑 두는 바둑이 가장 즐겁다. 벌써부터 다음 대국이 기다려질 정도로. 오민혁 작가님의 오민혁 단편선입니다. 저번에 진행했던 댓글 이벤트로 추천을 받았던 작품들 중 가장 인상이 깊었던 작품입니다. 비록 8화밖에 안 되는 분량이지만 한화 한화가 크게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작품이며 중간에 몇몇 에피소드들은 마치 한국판 블랙미러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단편들이었습니다. 특히 첫 작품인 화점의 마지막 연출은 아직까지 가슴에 여운이 남아있습니다. 장편 만나러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얼른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제가 보지 않았거나 까먹은 작품들도 많기에 댓글로도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